운전자 없이도 안전하고 똑똑하게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대. 과거 영화나 책에서만 보던 스마트 시티의 꿈은 이미 현실에서 실현이 되고 있죠. 이를 가능하게 한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라이다라는 게 정밀하게 인식할 수 있어서 AR, VR이나 메타버스 시장과도 연결이 되고요. 스마트 시티랑도 연결이 되면서 자율주행 이외의 타산업의 시장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다 기술은 지리 및 천연 자원의 탐사와 보안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쓰이고 있으며 게임을 통한 가상현실 체험, 또 공간을 스캔하고 측정해 3D 공간 모델을 만들어내는 등 건축 설계에도 관여하고 있죠. 라이다 기술은 이미 우리의 일상 아주 가까이 그리고 더 깊숙이 스며들고 있는데요. 과거엔 기상 관측이나 지형을 정밀하게 그리기 위해 또 비행기 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에만 적용되던 기술이 이제는 산업 전반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라이다 기술을 기반으로 앞으로 사회는 더욱 긴밀하게 연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세상은 라이다를 중심으로 더 빠르게, 더 정밀하게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이라고 해도 결코 모자람이 없는 우리가 상상했던 그 미래를 가능하게 한 기술. 지금부터 라이다 기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각국의 기술 개발이 한창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그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라이다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도로뿐 아니라 도로 주변의 객체를 정확하고 빠르게 인지해야 하는데 이때 라이다 기술이 필요하죠. 인공지능, 레이더, 카메라 등과 함께 자율주행 기기의 눈 역할을 담당한다는 라이다 기술. 일반인들에겐 아직 생소하기도 한데요. 대체 어떤 기술을 말하는 걸까요? 라이다는 라이트와 레이더의 합성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레이더에 대해선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주로 선박이나 비행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중 하나인데요.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한 전자기파를 발생하고 발사된 전자기파가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온 것을 분석해 그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레이더는 물체를 확인할 수는 있어도 그 물체가 어떤 물체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자율주행을 위해선 장애물이 사람인지 아니면 고정되어 있는 물체인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죠. 반면에 라이다 기술은 신호를 발사해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분석하여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한다는 점은 같지만 발사하는 신호가 단파장의 레이저 펄스라는 것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밀하고 입체적으로 물체를 이미지화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객체 인식 정확도가 높다는 큰 장점을 가진 라이다 기술은 객체를 3차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목표 객체에 전자파를 쏘는 방식인 기존 레이더에 비해 정밀도가 우수한 편입니다. 그 라이다와 레이더의 사용 목적이 좀 다른데요. 레이더는 우리가 보통 전투기라든가 항공기에 많이 쓰이듯이 멀리 있는 물체, 멀리 있는 항공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하는 게 목적이고, 라이다는 위치와 더불어 어떤 형태를 정확하게 감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이다는 레이더처럼 멀리 있는 곳에 있는 물체를 측정하기보다는 한 100m 미만의 단거리, 중거리에 있는 물체를 정확하게 형상과 위치를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자율주행 시엔 두 센서를 따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등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엔 레이더가, 야간에는 라이다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의 자동차에 두 센서가 모두 장착돼 상호 보완 작용을 하는 것인데요.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이 다른 만큼 성능에도 차이가 있고 업계에선
갑론을박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밀도 면에서는 단연 라이다가 압승입니다. 라이다가 자율주행차의 이미지 센서로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라이다는 거리를 비롯해 폭과 높낮이 정보까지 측정해 대상을 3차원으로 인식하죠. 하지만 라이다 센서는 레이더에 비해 아직 소형화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는데요. 차량에 탑재할 때도 외관에 드러나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그리고 자율주행차 업계에서 라이다가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비싼 가격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0년 웨이모가 처음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였던 당시 라이다 센서의 가격은 7만 5천 달러, 약 8,200만 원에 달했는데요. 이런 이유로 일론 머스크는 라이다를 비싼 맹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들, 벨로다인을 비롯한 라이다 센서 생산 기업들은 이 단가를 낮추기 위한 각종 연구와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 기관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전 세계 라이다 시장은 지난 2020년 11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에서 오는 2025년 28억 달러, 약 3조 2천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연평균 성장률 20.7%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2020년부터 주요 라이더 업체들이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고 있고요. 루미나 벨로다인, 오우스터 같은 업체들이 상장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자율주행 트럭 업체들 또는 자율주행 업체들도 이제 상장이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라이다 시장이 이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라이다 기술의 역사에 대해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라이다는 1930년대 아일랜드의 한 물리학자가 고안한 개념입니다. 그는 강력한 탐조등인 서치라이트를 이용해 대기를 조사하는 방식을 구상했는데요.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71년 아폴로 15호가 라이다 센서를 활용해 달 표면을 지도화하는 모습이 대대적으로 소개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라이다는 물리학과 천문학을 넘어 비료 분산, 잡초 방제 등의 농업, 과속 측정용 센서나 지도 제작 등의 지질학 등 사회 전반에 폭넓게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라이다는 주행 중인 차량 간격을 인식해 속도를 조절하는 크루즈 컨트롤에 접목되면서 차량용 기술로 주목받았는데요. 이때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센서와 지도, 통신이 사물을 인지하고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가 상황을 판단해 차량의 각 장치가 주행 장치를 제어하는데요. 여기서 라이다는 레이더, 카메라와 함께 사물을 인지하는 센서, 즉 자율주행차의 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근간이 되는 것이 그 자동차 산업, 또 로봇과 같은 새로운 신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율주행차와 전기차로 새롭게 개편되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센서라든가 부속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특히 라이다 센서 기술이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라이다 센서들을 이제 외국 기술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나라가 이런 자동차 시장에서 현재와 같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기술과 더불어 이런 라이다 센서와 기술과 같은 관련된 기술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동반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내의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라이다의 기술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요? 국내 라이다 시장을 선도하며 세계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한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팀원들끼리 한창 회의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프로토타입
그 고정형 라이다 ML이라는 제품을 좀 개발을 완료를 해서요. 이 제품의 데이터 퀄리티 측면에서 어느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지 같이 좀 확인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지에 대해서 좀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 한국과학기술원의 연구원 4명이 모여 설립했다는 라이다 기술 개발업체. 아직 관련 시장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이들은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기존 시장엔 회전형 라이다가 많았지만 이들은 고정형 라이다 제품에 매진했는데요. 기존 제품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걸까요?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모터나 램스 미러 같은 기계식 스캐닝 구조 없이 2개의 칩과 렌즈만으로 구성된 완전 고정형 라이다 제품이고요. 기계식 스캐닝 구조가 없다 보니까 소형화나 내구성 확보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렌즈 교체만으로 화각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구조로 광학계 모듈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시장에선 더 작고 저렴하면서 내구성이 강한 라이다 제품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자동차는 주로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로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데요. 도로 환경의 정확한 인지가 불가능하기에 이를 보완할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라이다 기술 같은 경우 저희 일상생활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시발점으로 애플 아이패드에 적용된 센서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유사한 구조인 고정형 라이다 기술을 채택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소형화, 저가형 라이다 기술들이 뒷받침된다면 다양한 산업 분야로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경쟁사들이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기술력은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인정받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엔 상반기 최고의 특허 기술을 뜻하는 세종대왕상에 이어 올해 1월 초에 열린 CES 2021에서 차량용 라이다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라이다 기업들 가운데서도 차량용 라이다로는 유일하게 혁신상을 받는 쾌거를 이뤄낸 건데요. 굉장히 쟁쟁한 라이다 회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진 솔리드 스테이트 방식의 라이다가 180도 광각까지 찍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혁신상을 수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바꾸면 화각이 바뀌는 것처럼 라이다도 렌즈를 조절해 화각과 거리가 달라질 수 있도록 최적화시킨 기술력. 최대 180도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시키면 운전자의 시야를 넓혀주고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의 구분이 쉬워져 자율주행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자율주행 2레벨을 뛰어넘는 자율주행 3, 4, 5레벨에 더 필요한 기술이기도 하죠.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라이다 센서가 물체를 인지할 수 있어야 다음 레벨로의 진입이 쉬워질 겁니다. 이를 위해 라이다 성능 평가와 업데이트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른 대상을 설치해 라이다 센서가 상하 좌우로 움직이며 정확히 대상을 인지하는지, 카메라의 화각이 제대로 잡히는지 등에 대한 시험입니다. 라이다는 안전 센서인데요. 이제 안전 센서로서 안전 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센서의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뢰성 확보를 정밀한 성능 평가 도출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 업계에 사용될 때 신뢰성 및 그리고 그 산업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라이다 개발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넓은 범위의 라이다의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이들의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 공정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도 스마트 공장은 이미 많이 도입이 되어 있죠. 스마트 공장 자동화 라인에선 이미 라이다 센서가 활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품들은 일본이나 독일 같은 해외 제품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국산화시키기 위한 노력, 국내 센서 시장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일, 이들이 앞으로 차근차근 해나가고 싶은 일입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라이다 센서 시장.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개발업체들이 뛰어들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 하지만 소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이 되기까진 아직 해나가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보는 최종 골은 현재 그 라이다가 가진 한계, 제품의 사이즈, 가격을 넘어서고 카메라와 같은 그런 폼팩터를 갖는, 성능을 갖는 라이다가 만들어졌을 때 지금의 카메라가 자동차에 이렇게 많이 달리는 것처럼 라이다 센서도 전방을 커버하는 보급되는 센서 시장이 열릴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 라이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으며 또 어떤 미래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우선 제너럴 모터스, 포드, 폭스바겐, 볼보, 현대차 등 완성차 업계의 행보가 매섭습니다. 게다가 우버, 구글 웨이모, 네이버 등 IT 업계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관련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볼보는 올해 미래 기술 로드맵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생산될 XC90 전기차에 라이다 센서를 표준 사양으로 탑재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볼보의 경우에는 이제 루미나의 라이다를 써서 250m까지 먼 거리를 보는 장거리 라이다를 탑재해서 자율주행 성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대의 경우에는 이제 앞에 2개의 라이다를 써서 끼어드는 차량을 인식해서 고속도로 상에서 자율주행에서 안정성을 주는 요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라이다가 여러 자동차사에 본격적으로 탑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라이다 기술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2019년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자율주행 시연 행사 당시 라이다는 멍청이들의 심부름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레이더만을 탑재한 자율주행 기술 FSD를 개발해 출시했죠. 이렇게 업체들 간에도 아직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라이다 기술. 하지만 앞으로 자율주행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쓰일 것이라는 전망은 다각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쓸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자율주행에 쓰이려면 가격적인 측면이나 정밀도도 높아야 되고 내구성도 높아야 되는데요. 시장에 따라서 그런 부분까지 필요하지 않는 시장이 있고요. 그런 시장에서 또 자율주행 센서와 AI 시스템이 결합되면서 다양한 시장을 또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안전한 스마트시티 또는 이제 사용자의 편리함에 자율주행 센서와 인공지능 시스템이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IT 산업과 자동차 산업까지 세계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레이스는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핵심 센서인 라이다의 기능을 인간의 눈과 인지 능력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보강하는 동시에 높은 가격이라는 약점을 해결하는 데 있는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축전에 패기 있게 뛰어든 이들이 있습니다. 라이다 센서를 개발하는 한 스타트업. 라이다 양산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원가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찾아냈는데요. 바로 구조의 단순화였습니다. 어두울 때는 잘 나오는데 이 라이다 센서가 밝은 낮에는 검출이 거의 잘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고감도 센서하고 태양광 잡음을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넣어서 고감도의 라이다 센서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능 지표 중에 그 최대 검출 거리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한 300m 이상 나오는 고성능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라이다 센서는 빛을 여러 갈래로 쪼개어 발사합니다. 이때 빛을 쏘고 다시 받아들이는 채널의 수가 높아질수록 주행 환경이 세밀하게 검출되죠. 문제는 모듈의 크기가 채널 수와 비례하다는 겁니다. 즉, 라이다의 정밀도를 높이려면 제품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상충하는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업체가 고안해낸 방법은 단순 명쾌합니다. 바로 32개의 채널이 하던 일을 한 개의 고감도 센서에게 맡기는 것이었죠.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왔던 라이다 센서를 우리의 힘으로 생산하기 위한 도전. 이미 골리앗들이 포진해 있는 전쟁터로 이들을 나서게 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 자율주행이 필요로 하는 라이다 센서가 있는데 이 라이다 센서가 너무나 비싸니까 과연 이걸 가지고 자동차 양산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좀 고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좀 개발 초기였던 그 고감도 센서를 활용을 하면 라이다의 성능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고 또 구조도 단순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착안을 해서 이걸 가지고 개발을 계속해서 제품화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자율주행을 대중화시키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에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형태와 경제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 끝에 탄생한 이들의 라이다 센서. 주목해야 할 점은 라이다가 본래 갖춰야 할 검출 성능은 오히려 높아졌다는 겁니다. 카메라와 비슷하게 그 렌즈의 크기에 비례해서 그 성능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클수록 멀리 있는 사물을 표적을 검출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작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이제 잘 나오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00m에 있는 표적까지 검출이 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라이다의 성능을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주행 테스트에 나섰습니다. 기존의 라이다가 취약해지는 낮 시간대에도 장거리 감지가 가능한 라이다와 차량 어디든 장착할 수 있는 소형 라이다 두 종류를 함께 설치했는데요. 과연 이들은 자동차에게 얼마나 정밀한 눈이 되어줄까요? 차가 길에 나서자 라이다도 바삐 주변 환경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장거리를 측정하려면 태양광 아래에서 대상물로부터 반사돼 돌아오는 미약한 빛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발휘되는 것이 바로 이들이 고안한 고감도 센서와 태양광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덕분에 어느 각도에서든 도로 위의 정보를 높은 해상도로 검출할 수 있죠. 네, 저희 라이다는 이제 고감도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런 가장자리 부분에서도 중심하고 동일한 이제 거리 검출 성능이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행 중에도 안정적으로 포인트 클라우드가 흔들리지 않고 이제 인지가 되는 것을 기존 다른 라이다들하고의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개의 채널을 대신해 차량이 위치한 공간의 정보를 더욱 명확하게 수집해주는 단일 고감도 센서. 이들은 라이다의 고질적인 한계를 풀어냈을 뿐 아니라 쌓은 기술을 발판으로 그 다음 스텝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자동차용으로 시작은 했지만 그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다양화해서 물류 로봇이랄지 또 서비스 로봇 이런 데에 좀 진출을 해서 저희의 단순한 그런 구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시스템에 조화롭게 내장을 시키고 밖에서 잘 드러나지 않도록 최대한 그렇게 패키지하는 그런 기술을 같이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달리는 자동차와 함께 운전자의 눈을 대신하게 될 라이다 센서.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길 위의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겠죠. 이들은 올해 안에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빗물, 염수, 온도, 진동 등 다양한 조건이 가해진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해야만 양산화를 향한 중요한 관문 하나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서 물이 수분이 유입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지를 할 수 있는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열충격 시험이나 아니면 다른 정기적 성능 시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능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는 업계의 오랜 숙제를 구조의 단순화로 풀어낸 이들.
이젠 그 답을 평가받기 위한 준비에 돌입할 차례인데요. 글로벌 기업들이 선점해 있는 라이다 생태계 안에서 국내 시장은 아직 스타트업이 대부분이지만 이는 곧 차별화된 기술만 보유한다면 시장 판도를 바꿀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라이다 하드웨어가 이제 발전하면서 처리 소프트웨어도 이제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라이다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면서 예전에 비해서 하드웨어 사양이 낮지만 그걸 소프트웨어로 보완하는 이런 기능도 상당히 이제 좋은 부분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다 센서가 점점 더 이제 많이 사용이 되면서 실시간으로 객체를 인식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라이다를 커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많이 중요해지고 있고요. 라이다가 자율주행차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눈이 되기 위해선 하드웨어뿐 아니라 정교한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동반돼야 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일찌감치 하드웨어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뒤엔 소프트웨어가 승부를 가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국내 라이다 소프트웨어 시장에 화려한 신고식을 치른 한 업체를 찾았습니다. 라이다 소프트웨어의 핵심은 자율주행차가 위치한 공간의 객체들을 식별하게끔 하는 것에 있는데요. 이를 위해 하드웨어가 빛을 쏴 수집한 3차원 포인트 데이터를 기초로 끊임없이 학습시키는 딥러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 자율주행 데이터 보면 딱 이 구간에서 저희가 이제 제어 자체가 조금 오실레이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어 담당하시는 분들은 저쪽에서 약 한 50m 구간에서 왜 저런 일이 생겼는지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타겟 객체도 보면 잘 잡고 있는데 이게 거리가 정확히 이제 측정이 된 건지 예측이 된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 판단 지역 쪽에서 조금 약간 꿀렁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을 해서 원인을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꿈꾸는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라이다 소프트웨어. 그 기술력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네, 저희는 라이다 인지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자체 개발한 인지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용 라이다 인지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세계 최초로 라이다 한 대만을 이용해서 자율주행 면허를 취득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자 개입 없이 자율주행을 성공한 바 있고요. 이에 힘입어서 자율주행 기능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강점은 바로 학습되지 않은 비정형 객체들까지도 검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중에는 예상치 못한 돌발 장애물에 대해 빠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체 개발한 인지 알고리즘을 거치고 나면 3차원으로 흩뿌려져 있는 점들에 불과했던 공간 정보가 장애물, 차량, 보행자와 같은 의미 있는 정보들로 가공됩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이를 통해 길 위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객체들에 대해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모 박스를 쳐가지고 데이터셋을 분류기에 넣어 학습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면은 차에 맞게 이 네모 박스를 쳐가지고 다른 차가 오더라도 지금 이 결과는 차다라고 분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드웨어가 수집한 데이터를 적용하면 주변의 모든 장애물과 도로 정보를 먼저 검출한 뒤 이를 차량, 차선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지 능력을 기른 소프트웨어는 차량이 낯선 길 위에서도 주행 전략을 짤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허가하는 자율주행 임시 운행 면허를 취득하는 쾌거를 이뤘고요.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를 안전하게 자율주행하는 데 성공했죠. 자율주행은 사람의 안전과 직결된 기술입니다. 차량의 다양한 인지 솔루션이 결합돼야만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객체와 돌발 상황들에 대해 신속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인지 소프트웨어는 라이다 센서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입니다. 기존의 그 엔드-투-엔드 딥러닝 기반의 인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학습된 정형 객체만을 검출하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이 비정형 객체의 대응에 있어서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뷰레넷 솔루션은 이제 학습되지 않은
비정형 객차까지도 정보를 제공하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기능이 자율주행용 차량 칩에서 동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육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은 주기적으로 자율주행 검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주행에서 얼마나 실력을 발휘할까요? 이들을 따라 나선 곳은 한 고속도로. 라이다를 통해 입력된 기류의 정보들이 분류를 거쳐 각각 다른 색깔로 표시됩니다. 파란색 박스를 포함해서 이제 모든 박스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분류된 결과가 이제 차량, 밝은 파란색은 이제 버스를 분류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검출한 후에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라인을 보실 수 있는데 얘는 이제 검출된 차선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제 라이다 인지 소프트웨어의 진가를 발휘해 볼 시간입니다. 이제 자율주행 모드를 동작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만족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을 이제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자율주행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됐습니다. 운전자는 현재 주행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 상황. 하지만 차는 자신이 달리고 있는 도로 위의 다른 차량들과 자신의 위치를 계속 인지하며 방향, 속도 등을 안정적으로 제어합니다. 아직은 낯설지만 언젠간 우리의 일상이 될 모습인데요. 라이다 인지 소프트웨어는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 미래로 우리를 더욱 빠르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라이다 센서는 도로에서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그 실력을 발휘합니다. 차량에서 구현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움직이는 객체를 검출하고 그들의 동선, 속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인지 소프트웨어의 능력은 보안, 안전, 스마트 시티 등 라이다의 저변을 우리 일상으로까지 넓혀주게 될 것입니다. 자율주행용 라이다의 대중화까지 아직은 여러 난관이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큰 걸림돌은 높은 가격. 하지만 라이다 생태계에 뛰어든 젊은 기업들의 혁신으로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라이다 하드웨어를 더욱 완벽히 보완해줄 소프트웨어 기술 역시 점차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자율주행 시대를 향해 라이다 센서는 지금도 눈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초기부터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이다 센서에 관한 연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되는 라이다는 사람의 눈에 해를 끼치지 않는 빛의 파장대인 단파 적외선을 감지할 수 있는가도 큰 이슈인데요. 하지만 현재 사용되는 화합물 반도체는 제작 비용이 높아 자율주행 자동차의 대중화를 가로막는 큰 요인으로 꼽혀왔습니다. 최근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줄 방법을 찾아낸 국내 연구팀이 있습니다. 바로 연세대 안종현 교수 연구팀. 연구팀은 단파 적외선을 흡수할 수 있는 실리콘 반도체 개발에 성공하며 자율주행 대중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단파 적외선이란 가시광선 바깥에 존재하는 적외선 파장 대역대를 말합니다. 가시광과 유사한 성질을 활용한 분석 솔루션에 적용할 수 있으며 대상 인식 해상도가 좋아 검사, 품질, 식별, 탐지,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적외선입니다. 최근에 라이다 센서를 이제 자율주행차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람 눈에 해를 주지 않는 그런 빛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의 빛들은 사람 망막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눈에 해를 끼치지 않는 단파 적외선이라는 좀 긴 적외선을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런 단파 적외선을 감지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재가 상당히 흔치 않은 소재인데요. 현재는 인디움 갈리움 알세나이드라는 아주 고가의 화합물 반도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격을 낮춰서 자율주행차에 좀 값싸게 제공을 해서 좀 더 대중화시키기 위해서는 범용적인 실리콘 반도체를 이 라이다 센서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아쉽게도 이 실리콘 반도체는 이 단파 적외선 영역을 감지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재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실리콘 반도체는 유리와 같이 깨지기 쉬운 물체입니다. 연구팀은 이 실리콘 반도체를 10나노미터 미만으로 얇게 만들어 마치 풍선과 같이 느렸습니다. 고유의 전기적 특성을 변화시켜 긴 파장대의 빛을 흡수할 수 있게 변형시킨 기술이죠. 지난 10여 년간 축적해온 연구를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인데요. 기존 소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이재동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를 지속해온 안종현 교수. 2000년대 중반부터 반도체 산업에 사용되는 실리콘 반도체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연구를 수행해왔는데요. 이제 막 그 해답의 열쇠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이 데이터는 초박막 반도체를 이용해서 흡수되는 빛의 파장대를 변화시켜가면서 흡수율을 측정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리콘은 530나노미터대나 600나노미터의 빛을 잘 흡수하게 되어 있고, 지금 라이다 센서에 쓰이는 1300나노미터 이상의 단파 적외선 영역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이런 초박막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자율주행차용 라이다 센서에 적용할 수 있는 1300, 1500나노미터의 빛을 흡수할 수 있게 되고, 기존의 라이다 센서보다 제작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초기 자동차용 라이다 센서의 제작 비용은 차 한 대 값을 훌쩍 넘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였죠. 실리콘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라이다 센서를 개발하면 제작 비용을 기존보다 10분의 1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기초 연구 단계지만 연구 개발자들의 꾸준한 노력이 국내 라이다 시장을 바꿔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의 일상을 넘어 우리 산업 전반으로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라이다 기술. 이미 세상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라이다 기술을 이용해 구조물이나 지형, 자원들을 탐색해서 찾아내는 일. 농업 전문가들은 드론에서 라이다 시각을 이용해 대형 농장과 가축을 관리하고 있죠. 이 밖에도 생물학, 기후변화에 따른 보존, 오염 모델링, 산림 관리, 하수 유지 보수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현실적 응용에 대한 수많은 연구와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타산업으로 확산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로봇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스마트시티에서의 활용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떤 스마트시티에서 어떤 보안이나 안전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뭐 동물이 침입하는 걸 미리 감지해서 뭐 예방해 준다든가 이런 기능도 좀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건물에 사용자가 몇 명 들어왔는지 또는 나갔는지 스마트시티나 이제 다른 산업에서 이제 확산이 많이 되고 있고요. 국내에선 최근 대기의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기도 했는데요. 부경대학교 노영민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고해상도 미세먼지 농도 분포 감시용 스캐닝 라이다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라이다 기술의 스캐닝 방식을 도입해 반경 5km의 관측 영역을 30m의 고해상도로 미세먼지 질량 농도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구분해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원격으로 미세먼지 실태와 현황, 배출량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은 라이다를 지상과 드론, 헬기에 탑재하는 등 라이다 기술을 산림자원 조사에 활용하는 연구를 수행해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았는데요. 기존의 산림자원 조사는 일정한 면적 안에 있는 나무들의 높이와 지름, 수관, 폭 등을 사람이 직접 측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산림 지역의 특성상 조사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측정 장비를 이용한 간접 측정에 의해 오차가 발생하는 등의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에 반해 라이다는 기존 산림 조사 방법보다 데이터의 정확도가 높고 사람이 일일이 조사할 필요가 없어 보다 신속한 조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숲속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시각화해 구현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라이다는 물류업계에도 가히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를 맞아 폭발적으로 늘어난 택배 물량. 해외 물류 기업들은 근로자들이 감당해야 했던 높은 업무 강도를 완화하고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물류 시스템으로 전환해가는 추세인데요. 라이다로 주어진 목적지까지 스스로 이동할 줄 아는 자율주행 운반차는 사람을 대신해 장시간 먼 거리를 쉬지 않고 움직이며 무거운 짐을 옮겨주죠.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국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자율주행 로봇 개발회사. 이곳에선 우리 일상과 좀 더 가까운 곳에서 활약할 수 있는 라이다 센서 기반의 로봇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이 친구가 그 주인공입니다. 여기 있는 3D 라이다 센서를 가지고 주변 환경의 데이터들을 쭉 수집을 해서 공간을 인식을 해서 지도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부터는 실시간으로 이 센서에서 주어지는 데이터를 내가 처음에 그렸던 지도하고 매칭을 시켜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인식을 할 수 있게 돼요. 눈에 보이는 정보를 매칭을 시켜서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하면서 목적지로 가는 그런 로봇입니다. 현재 상용화된 로봇 대부분은 2D 라이다 센서를 사용합니다. 2D 라이다는 특정 높이의 단면을 인식하기 때문에 로봇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죠. 반면 이들의 자율주행 로봇은 사람처럼 주변 환경을 3차원으로 볼 수 있는 3D 라이다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유동 인구가 많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물론 발상을 뒤틀면 2D 라이다 센서도 좀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색의 티셔츠를 입은 두 남자. 그중 한 사람을 뒤따르는 이 로봇엔 2D 라이다 센서와 색상을 감지하는 깊이 인식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최초로 인식한 사용자만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작업자 곁에서 이를 보조하기에 안성맞춤이죠. 라이다의 성능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자율주행 로봇은 우리 삶의 깊은 곳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옮겨주는 일부터 위험 부담이 크거나 인력난 문제가 빈번한 현장 등 이들이 활약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자율주행 로봇이 필요한 산업군은 굉장히 많고 잠재되어 있는 시장의 크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잠재된 시장을 수면 위로 올려놓으면 4차 산업의 중심에 있는 자율주행이라는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으로 우뚝 설 것 같아요. 사회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편익만 가져다 준다는 보장이 없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객관적인 사고로 면밀히 살펴봐야 하죠. 라이다 센서가 삶을 윤택하게 하는 혁신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모두가 더 나은 미래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결국엔 우리 사람과 주변의 사물들이 중앙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4차 혁명 시대라고 하게 됩니다. 4차 혁명 산업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다양한 센서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결국 라이다 센서가 저희 주변에 많이 보급됐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4차 혁명 시기에 정말 진입해서 살고 있구나라는 걸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율주행차 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승부수, 라이다. 세계는 지금
자동차 업계가 요구하는 더 작고 저렴한 라이다를 탄생시키기 위해 치열한 기술 전쟁에 돌입했는데요. 이제 그 저변을 넓혀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세상을 더욱 정밀하게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는 라이다. 상용화를 위한 속도전이 아닌 장기적으로 기술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면 라이다는 분명 우리가 사는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눈이 되어줄 겁니다.